지금 생각해도 그날이 내 분량이 좋아서 인생의 깜짝 놀랐습니다. 전환점이었습니다. 이렇게 균형 잡힌 2024년 3월 15일 금요일, 부산 해운대 뒷골목에 있는 내 작은 카페 명자의 부엌. 오후 4시쯤이었는데 손님도 뜸하고 나는 카운터에 기대어 멍하니 창밖을 보고 있었습니다. 58년 살아오면서 이렇게 똑같은 하루가 또 지나가는구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말이죠. 카페 문에 달린 종소리가 딸랑 울렸습니다. 고개를 들어보니 낯선 젊은 남자가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노트북 가방을 메고 안경을 쓴 모습이 영락없는 대학원생이나 회사원 같았죠. 안녕하세요. 아메리카노 한 잔 주세요. 평범한 주문이었습니다. 나는 익숙한 손놀림으로 커피를 내리면서도 속으로는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죠. 오늘도 김치찌개나 끓여 먹고 자야겠네. 혼자 먹는 밥이 제일 맛없다 아이가. 커피를 건네주려는데 그 남자가 한 모금 마시더니 갑자기 눈이 커지면서 말했습니다. 와, 이모. 아, 죄송합니다. 사장님, 커피 진짜 맛있네요. 이 동네 카페 다 다녀봤는데 여기가 제일이에요. 그냥 인사치레려니 했습니다. 손님들이 가끔 하는 말이니까요. 근데 이 남자 카운터 근처 자리에 앉더니 노트북을 꺼내면서 또 말을 거는 겁니다. 사장님, 여기 와이파이 되죠? 앞으로 자주 올 것 같아요. 분위기도 좋고 커피도 맛있고 무엇보다 편하네요. 편안하다. 그 말이 왜 그렇게 마음에 와닿았는지 모르겠습니다. 나는 와이파이 비밀번호를 알려주고 다시 내 할 일을 했습니다. 컵을 닦고 테이블을 정리하고 그런데 이상하게 그 남자가 자꾸 신경이 쓰이는 겁니다. 글을 쓰나 보네. 작가인가? 2시간쯤 지났을까요? 그는 커피를 한 잔 더 주문했고 갈 때는 정중하게 인사를 했습니다. 잘 마셨습니다. 내일 또 올게요. 내일 또 온다고? 그날 밤 집에 와서 거울을 봤습니다. 주름진 얼굴, 반백이 된 머리, 처진 눈꺼풀. 에휴, 늙었네. 진짜 늙었어. 근데 이상한 건 내일 그 손님이 정말 올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는 겁니다. 다음 날 토요일 정말로 그가 왔습니다. 똑같은 시간, 똑같은 자리. 사장님, 안녕하세요. 오늘도 아메리카노 주세요. 일주일이 지나면서 그는 완전한 단골이 되었습니다. 매일 오후 4시 어김없이 나타나서 2~3시간씩 앉아 있다가 가곤 했죠.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는 날이었는데 그날도 그는 우산을 털며 들어왔습니다. 사장님, 이런 날씨에도 카페 열어주셔서 감사해요. 여기 오는 게 하루 중 제일 기다려지는 시간이에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라서 그냥 웃기만 했습니다. 근데 그가 덧붙인 말이 사장님 미소가 참 예쁘세요. 보고 있으면 마음이 따뜻해져요. 이 사람이 지금 뭐라는 기고? 순간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58살 먹은 내가 젊은 남자 칭찬 한마디에 얼굴이 빨개지다니. 정신 차려라 이명자. 네가 지금 몇 살인데. 그날 이후로 뭔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제일 먼저 거울을 보게 되고 옷장을 열어 뭘 입을까 고민하게 되고 립스틱도 은근슬쩍 바르고 미쳤나? 내가 왜 이러지? 하지만 부정할 수 없었습니다. 그 남자가 오는 오후 4시가 기다려진다는 것을 10년 만에 처음으로 하루가 기다려진다는 것을 말이죠. 카페 한쪽 벽에 걸린 낡은 거울에 내 모습이 비쳤습니다. 여전히 주름지고 나이 든 얼굴이었지만 눈빛만은 살아있었습니다. 마치 20대 때처럼. 아니, 그때보다 더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그 남자의 이름을 안 건 2주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여느 때처럼 오후 4시에 나타난 그가 커피를 주문하면서 자연스럽게 말했습니다. 사장님,
제 이름은 강준혁이에요. 32살이고 프리랜서 작가 일을 하고 있어요. 맨날 오는데 이제는 서로 이름 정도는 알아야 하지 않을까요? 강준혁, 32살. 헐, 내 아들이랑 2살 차이밖에 안 나네. 아, 네. 저는 이명자입니다. 명자 사장님이시구나. 이름도 예쁘시네요. 또 그런 말을 하는 겁니다. 예쁘다는 말. 처음엔 그냥 예의상 하는 말이려니 했는데 이 남자는 매일 빠뜨리지 않고 칭찬을 했습니다. 오늘 스카프 색깔 정말 잘 어울려요. 사장님 손이 참 고우세요. 웃으실 때 눈가 주름이 매력적이에요. 눈가 주름이 매력적이라니. 내가 제일 신경 쓰는 부분을 매력이라고 하다니. 어느 날은 내가 만든 샌드위치를 먹으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장님, 요리 솜씨가 장난 아니네요. 이런 맛은 엄마가 해주는 집밥 같아요. 따뜻하고 정성스럽고. 엄마가 해외 계시나요? 집밥 그리우신가 봐요. 물어보니 준혁이는 잠시 쓸쓸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어머니는 제가 10살 때 돌아가셨어요. 할머니가 키워주셨는데 할머니도 작년에. 아, 그래서였구나. 이 젊은 남자가 내 카페를 편안해하는 이유가 많이 외로우셨겠네요. 그래서인지 사장님 같은 분을 보면 마음이 편해져요. 따뜻하고 포근하고 그냥 있는 것만으로도 위로가 되는 사람 있잖아요. 그날 밤 나는 잠을 못 잤습니다. 이거 진짜 무슨 감정인 거야? 엄마 같아서 좋다는 건가 아니면 다음 날 나는 용기를 내어 평소와 다른 옷을 입었습니다. 옷장 깊숙이 넣어뒀던 붉은색 블라우스. 결혼 30주년 때 남편이 사줬다가 이혼하면서 한 번도 안 입은 옷이었죠. 준혁이가 들어오자마자 눈이 반짝였습니다. 우와, 사장님. 오늘 완전 다른 사람 같아요. 그 색깔 정말 잘 어울려요. 10년은 젊어 보이세요. 10년 젊어 보인다. 그럼 48살로 보인다는 건가? 그래도 여전히 나이 차이가 크긴 한데. 아, 진짜, 이명자. 정신 차려. 네가 지금 무슨 계산을 하고 있는 거야. 하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준혁이가 올 시간이 되면 화장을 고치고 머리를 만지고 향수도 살짝 뿌리고 친구 영숙이가 카페에 놀러 왔다가 나를 보고 놀랐습니다. 야, 네 옷에 왜 이래? 얼굴이 막 빛이 나네. 연애하나? 무슨 소리고. 내 나이에 무슨. 나이가 어때서? 60 넘어서 재혼하는 사람도 많은데. 영숙이가 가고 나서 준혁이를 보니 노트북 화면을 보며 뭔가 열심히 쓰고 있었습니다. 뭘 그렇게 열심히 쓰세요? 아, 이거요? 새로 쓰는 소설이에요. 한 여성의 이야기인데 사장님 보면서 영감을 많이 받아요. 저를 보고요? 네. 사장님은 이야기가 많은 사람 같아요. 눈빛에 깊이가 있고 말 한마디에도 연륜이 느껴지고 그런데 동시에 소녀 같은 순수함도 있고 소녀 같은 순수함이라 58살 먹은 나한테 그런 게 남아있을까? 그런데 준혁이는 진지한 표정으로 덧붙였습니다. 사장님, 혹시 저랑 나이 차이 때문에 부담스러우신가요? 제가 너무 편하게 대하는 것 같아서. 아니에요. 그냥 좀 신기해서요. 젊은 사람이 여기 매일 와서 시간을 보내는 게 저는 여기가 좋아요. 아니, 정확히 말하면 준혁이가 잠시 말을 멈추고 나를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이 너무 진지해서 나도 모르게 숨을 멈췄죠. 사장님이 좋아요. 사장님이 있어서 여기 오는 거예요. 쿵. 심장이 한 박자 뛰는 걸 놓친 것 같았습니다. 이 남자가 지금 나한테 무슨 말을 하는 거지? 그날 이후로 나는 완전히 이상해졌습니다. 아침에 눈 뜨자마자 하는 일이 거울 보기. 세수하고 나서도 거울, 양치하고도 거울, 옷 입고도 거울.
아이고, 이 주름 좀 봐라. 팔자주름이 계속 깊어지네. 화장품 가게에 가서 처음으로 안티에이징 크림이라는 것도 사봤습니다. 한 통에 8만 원이나 하는 비싼 거였는데 준혁이 생각하니 그냥 지갑을 열게 되더라고요. 영숙이한테 전화해서 넌지시 물어봤습니다. 야, 영숙아. 혹시 나이 차이 많이 나는 연애 어떻게 생각해? 갑자기 왜? 누구 소개받았나? 아니, 그냥 TV에서 봤는데 말이야. 나이가 뭔 상관이고. 좋으면 좋은 거지. 근데 네 목소리가 왜 그래? 무슨 일 있나? 아니야, 아무것도. 전화 끊고 나서 한숨이 나왔습니다. 내가 미쳤지. 32살 젊은 남자가 58살 아줌마를 좋아할 리가 없잖아. 그냥 카페가 편해서 커피가 맛있어서 오는 거야. 그런데도 마음은 자꾸 다른 곳으로 향했습니다. 옷장을 뒤져서 10년 전에 입던 원피스도 꺼내보고 화사한 색 립스틱도 발라보고 어느 날은 용기를 내서 미용실에 갔습니다. 머리 좀 젊어 보이게 해주세요. 어머, 언니 무슨 좋은 일 있어요? 얼굴이 막 좋아 보이네. 미용사 말에 괜히 부끄러워서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새로운 헤어스타일로 카페에 왔는데 준혁이가 들어오자마자 알아봤습니다. 사장님, 머리 바꾸셨네요? 와, 정말 잘 어울려요. 완전 젊어 보이세요. 그 말에 하루 종일 기분이 좋았습니다. 혼자 카운터에서 일하면서도 계속 웃음이 나왔죠. 그러다가 문득 카페 거울에 비친 내 모습을 봤습니다. 주름진 얼굴에 억지로 젊은 척하는 늙은 여자. 정신 차려, 이명자. 네가 지금 뭐 하는 짓이고? 애 엄마가. 아니, 할머니들 나이가 돼가지고. 마음이 급속도로 차가워졌습니다. 그때 준혁이가 커피를 리필하러 카운터로 왔습니다. 사장님, 오늘 기분 좋으신가 봐요. 아까부터 계속 미소 지으시던데. 아, 그냥 날씨가 좋아서요. 사장님 미소 보면 저도 기분이 좋아져요. 참, 사장님. 혹시 준혁이가 뭔가 말하려다가 멈췄습니다. 왜요? 무슨 할 말 있어요? 아니에요.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그날 밤 침대에 누워서 천장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준혁이가 무슨 말 하려고 했을까? 혹시? 아니야, 말도 안 돼. 그냥 카페 영업시간이나 뭐 그런 거 물어보려고 했겠지. 하지만 잠은 오지 않았습니다. 새벽 2시에 일어나서 거실로 나와 앨범을 꺼냈습니다. 젊었을 때 사진들. 이때는 나도 꽤 이뻤는데. 28살 결혼식 사진 속에 나는 정말 빛나고 있었습니다. 30년이 지난 지금과는 완전히 다른 사람 같았죠. 30년. 준혁이랑 나이 차이보다 더 긴 시간이네. 갑자기 현실이 확 다가왔습니다. 다음 날 나는 일부러 화장도 안 하고 수수하게 입고 카페에 나갔습니다. 그래, 현실을 받아들이자. 나는 58살이고 준혁이는 그냥 단골 손님일 뿐이야. 그런데 준혁이가 들어오면서 한 말이. 사장님, 오늘도 예쁘시네요. 화장 안 하신 것 같은데 더 자연스럽고 좋아요. 이 남자는 대체 뭐지? 진심인 건지 그냥 립서비스인 건지. 혼란스러운 마음에 일하다가 실수로 컵을 떨어뜨렸습니다. 와장창 깨지는 소리에 준혁이가 놀라서 달려왔습니다. 사장님, 괜찮으세요? 다치신 데는 없으세요? 아, 네. 괜찮아요. 준혁이가 먼저 나서서 조각을 치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우리 손이 살짝 닿았는데 왜 이렇게 심장이 뛰지? 58살에도 이런 설렘이 가능한 걸까요? 아니면 내가 너무 외로워서 혼자 착각하는 걸까요? 운명의 그날이 왔습니다. 금요일 오후 준혁이가 평소보다 좀 일찍 왔습니다. 그리고는 커피를 주문하면서
뭔가 망설이는 기색이 역력했죠. 사장님, 저 물어볼 게 있는데요.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드디어 오는구나. 이제 그만 오겠다고 하려나? 아니면 다른 카페 추천해달라고 하려나? 뭔데요? 편하게 물어보세요. 준혁이가 심호흡을 한 번 하더니 말했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에 시간 있으세요? 토요일이요? 왜요? 저녁 같이 먹어요. 제가 사드릴게요. 항상 여기서 편하게 있게 해주셔서 감사한 마음을 표현하고 싶어서 저녁을 같이?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이게 데이트 신청인가? 아니면 정말 그냥 감사 표시인가? 그게 저 부담스러우시면 안 하셔도 돼요. 그냥 제안만 드리는 거예요. 준혁이의 얼굴이 빨개지는 걸 보니 이것도 쉽지 않은 용기였나 봅니다. 아니, 괜찮아요. 토요일 시간 있어요. 대답하고 나서 후회했습니다. 아, 너무 쉽게 오케이 한 건 아닌가? 이상한 여자로 보이면 어떡하지? 그날 밤은 정말 지옥이었습니다. 영숙이한테 전화했다가 끊고 다시 걸었다가 끊고 결국 새벽 1시에 문자를 보냈습니다. 야, 안 자니? 나 큰일 났다. 바로 전화가 왔습니다. 뭔 일인데 이 시간에? 무슨 큰일? 그 카페 오는 젊은 남자 있잖아. 저녁 먹자고 하는데. 뭐? 진짜? 그래서? 오케이 했지. 잘했네. 가봐야지. 뭐 어때? 미쳤냐? 26살 차이 나는데? 그게 뭐 어때서? 밥 먹는 게 죄냐? 그리고 솔직히 네 요즘 얼굴 좋아진 거 나도 알아. 그 남자 때문이지? 영숙이 말이 맞았습니다. 준혁이 때문에 하루하루가 설레고 아침에 일어나는 게 기다려지고 토요일까지 이틀 남았는데 옷장을 100번은 뒤진 것 같습니다. 이건 너무 젊은 척하는 것 같고 이건 너무 아줌마 같고 아, 진짜 입을 옷이 없네. 결국 백화점에 가서 새 옷을 샀습니다. 네이비색 원피스. 무난하면서도 단정한. 토요일 오후 6시 약속 장소인 레스토랑 앞에서 준혁이를 기다렸습니다. 내가 왜 이렇게 떨리지? 첫 데이트하는 20대도 아니고 준혁이가 나타났습니다. 평소와 달리 정장을 입고 있었는데 어머, 이 사람 이렇게 잘생겼었나? 사장님 기다리셨어요? 와, 오늘 정말 너무 예쁘세요. 과찬이에요. 준혁 씨도 멋있네요. 레스토랑은 분위기 있는 이탈리안 레스토랑이었습니다. 준혁이가 미리 예약을 해놨더라고요. 와인을 한잔하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준혁이의 어린 시절, 할머니와의 추억, 작가가 된 계기. 사장님은 어떻게 카페를 하게 되셨어요? 이혼하고 나서 뭐라도 해야겠다 싶어서 시작했어요. 처음엔 막막했는데 이제는 제 인생이 됐네요. 이혼 하셨구나. 죄송해요. 어려운 얘기. 괜찮아요. 10년도 넘은 일인걸요. 이제는 그냥 추억이에요. 준혁이가 진지한 표정으로 나를 바라봤습니다. 사장님은 정말 강한 분이세요. 혼자서 그 모든 걸 이겨내고 카페도 운영하시고 강한 게 아니라 그냥 살다 보니 그렇게 된 거예요. 분위기가 좋았습니다. 준혁이는 재미있는 사람이었고 대화도 잘 통했고 아, 이런 기분 정말 오랜만이다. 그런데 레스토랑에서 식사를 하던 중 옆 테이블에서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기 봐, 엄마랑 아들인가? 아니야, 분위기 봐. 데이트하는 것 같은데? 에이, 말도 안 돼. 나이 차이가 얼마나 나는데.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갑자기 내가 여기 있는 게 맞나 싶었죠. 그래, 남들이 보면 이상하지. 아들뻘 남자랑 밥 먹고 있으니. 준혁이도 그 소리를 들었는지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사장님, 다른 곳으로 갈까요? 여기 너무 시끄러운 것 같아요. 아니에요, 괜찮아요. 하지만 괜찮지 않았습니다. 갑자기 모든 사람들이 우리를 쳐다보는 것 같았고 수군거리는 것 같았죠. 내가 미쳤지. 이 나이에 무슨 짓을 하는 거야. 화장실 좀. 일어나서 화장실로 갔습니다. 거울 앞에 서서 내 얼굴을 봤죠. 화장이 조금 번진 58살의 얼굴. 정신 차려, 이명자. 이건 아니야. 이 남자한테 괜한 기대하지 마. 상처받기 전에 정리해. 찬물로 얼굴을 씻고 나왔습니다. 준혁이는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기다리고 있었죠. 괜찮으세요? 제가 뭔가 실수했나요? 아니에요. 그냥 좀 어지러워서 병원 가야 하는 거 아니에요? 제가 모셔다 드릴게요. 그 진심 어린 걱정에 마음이 또 흔들렸습니다. 이 사람은 진짜 날 걱정하는 건가? 아니면 그냥 예의상? 식사를 마치고 나왔습니다. 준혁이가 택시를 잡아주려고 하는데 나는 좀 걷고 싶었습니다. 좀 걸을까요? 바람 쐬고 싶어서 해운대 해변을 걸었습니다. 3월 밤바다는 차가웠지만 머리가 맑아지는 기분이었죠. 준혁이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사장님, 아까 레스토랑에서 불편하셨죠? 사람들 시선 때문에. 저는 상관없어요. 남들이 뭐라고 하든 전 사장님이랑 있는 이 시간이 좋아요. 바다를 보며 걷는데 준혁이가 또 말했습니다. 사장님, 제가 왜 매일 카페에 가는지 아세요? 커피가 맛있어서. 아닌가요? 처음엔 그랬어요. 근데 이제는 사장님을 보러 가는 거예요.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준혁 씨, 부담스러우시면 이제 안 갈게요. 하지만 제 마음은 진심이에요. 나이 따위는 상관없어요. 전 사장님이 좋아요. 사람으로서, 여자로서 그 말이 가슴에 꽂혔습니다. 10년 만에, 아니, 어쩌면 그보다 더 오랜만에 누군가 나를 여자로 봐준다는 것. 준혁 씨, 저는 58살이에요. 준혁 씨 어머니 뻘이에요. 알아요. 그래도 좋아요. 사람들이 뭐라고 할 텐데. 그건 그 사람들 생각이고요. 중요한 건 우리 마음 아닌가요? 그날 밤 준혁이와 헤어지고 집에 와서 울었습니다. 기쁜지 슬픈지도 모르겠고 그냥 눈물이 났습니다. 이게 가능한 일일까? 정말 이 남자가 날 좋아하는 걸까? 거울을 봤습니다. 낡은 거울에 비친 내 얼굴은 여전히 58살이었지만 눈빛은 달랐습니다. 살아있었습니다. 그 고백 이후 며칠 동안 준혁이는 카페에 오지 않았습니다. 그래. 다시 생각해보니 부담스러웠겠지. 26살이나 많은 여자를 좋아한다는 게 말이 되나? 나는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오후 4시가 되면 자꾸 문을 쳐다보게 되고 종소리가 울릴 때마다 심장이 뛰었죠. 목요일 오후 드디어 준혁이가 나타났습니다. 사장님, 안녕하세요. 어색한 인사, 평소와 달리 조심스러운 태도. 어서 오세요. 며칠 안 보이시네요. 생각 좀 정리하느라. 죄송해요. 갑자기 고백 같은 거 해서. 아니에요. 저도 생각할 시간이 필요했어요. 준혁이가 평소 자리에 앉았습니다. 노트북을 꺼내지도 않고 그냥 커피만 마시면서 창밖을 보고 있었죠. 1시간쯤 지났을까 준혁이가 카운터로 왔습니다. 사장님, 잠깐 얘기 좀 할 수 있을까요? 다른 손님 없을 때. 마침 카페에는 우리 둘뿐이었습니다. 지금 괜찮아요. 무슨 얘기? 준혁이가 의자에 앉으면서 말했습니다. 제가 왜 사장님을 좋아하게 됐는지 말씀드릴게요. 그리고는 천천히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할머니 손에 자랐어요.
할머니도 작년에 돌아가시고 정말 외로웠어요. 가족이 없다는 게 이렇게 힘든 건지 몰랐어요. 준혁이의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그러다 우연히 이 카페에 왔는데 사장님을 봤어요. 따뜻한 미소, 정성스럽게 커피 내리는 모습, 그리고 제게 건넨 샌드위치 한 조각. 배고프지? 이거 먹어 하시면서 그런 일이 있었나? 기억이 가물가물했습니다. 그 순간 느꼈어요. 아, 이런 게 가족의 온기구나. 엄마의 손길이구나. 처음엔 그냥 그리움이었어요. 근데 매일 오다 보니 준혁이가 나를 똑바로 봤습니다. 사장님의 다른 모습들을 보게 됐어요. 혼자 힘들게 카페 운영하시는 모습, 가끔 창밖 보며 쓸쓸해하시는 모습, 그런데도 손님들한테는 항상 밝게 웃으시는 모습. 그리고 깨달았어요. 사장님도 외로우시구나. 나처럼. 그때부터였어요. 사장님을 한 여자로 보기 시작한 게 준혁이가 내 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한 손이었습니다. 사장님, 나이는 정말 상관없어요. 전 사장님의 주름 하나하나가 다 아름다워요. 그 세월의 흔적들이 사장님을 더 특별하게 만들어요. 눈물이 났습니다. 준혁 씨, 하지만 현실적으로 생각해봐요. 사람들의 시선, 가족들의 반대, 그리고 10년 후, 20년 후를 생각해보면 10년 후에 후회하는 것보다 지금 이 순간 진심을 말하지 못해서 후회하는 게 더 싫어요. 준혁이가 가방에서 뭔가를 꺼냈습니다. 작은 상자였습니다. 이거 별건 아니고요. 사장님 생각하면서 골랐어요. 상자를 열어보니 작은 브로치였습니다. 커피콩 모양의 앤티크한 브로치. 카페 앞치마에 달면 잘 어울릴 것 같아서 그 순간 마음이 무너졌습니다. 이 남자의 진심이 느껴졌습니다. 나이 차이도 세상의 시선도 다 뛰어넘는 그 마음이. 준혁 씨, 사장님, 우리 천천히 가요. 서두르지 말고. 그냥 지금처럼 매일 커피 마시고 가끔 저녁 먹고 그러다 보면 답이 나오지 않을까요? 그날 나는 처음으로 준혁이를 안았습니다. 아들을 안듯이가 아니라 한 남자를 안듯이. 그리고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래, 한번 해보자. 이 나이에 무서울 게 뭐가 있어? 준혁과의 관계가 공식화 된 후 내 삶은 180도 바뀌었습니다. 먼저 나 자신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먼저 스트레칭을 하고 걷기 운동도 시작했습니다. 건강해지고 싶었거든요. 준혁이랑 더 오래 함께하고 싶어서 카페도 바꿨습니다. 준혁이의 제안으로 한쪽 공간을 디지털 노마드 존으로 만들었습니다. 사장님, 요즘 젊은 사람들은 카페에서 일하는 걸 좋아해요. 콘센트도 많이 설치하고 와이파이도 강화하면 손님이 더 올 거예요. 정말 신기하게도 손님이 늘었습니다. 젊은 사람들이 노트북 들고 와서 몇 시간씩 앉아 있곤 했죠. 그리고 또 하나의 큰 변화. 유튜브를 시작했습니다. 사장님, 유튜브 해보세요. 58세 카페 사장의 일상, 이런 컨셉으로. 에이, 내가 무슨 그런 걸 어떻게 해? 제가 도와드릴게요. 카메라도 제가 찍고 편집도 제가 하고. 처음엔 카메라 앞에서 말하는 게 너무 어색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 이거 너무 어색한데? 다시 할게요. 안녕하세요. 58세 카페 사장 이명자입니다. 아, 이것도 이상해. 준혁이는 참을성 있게 기다려줬습니다. 사장님, 그냥 편하게 하세요. 친구한테 얘기하듯이. 첫 영상은 50대의 카페 창업하기였습니다. 조회수 500, 댓글 3개.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매주 한 편씩 올렸죠. 혼자 사는 50대의 저녁 메뉴 손님 없는 카페에서
혼자 커피 마시기 58세에 다시 시작하는 화장법. 그러던 어느 날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32살 연하남과 데이트하는 58세 카페 사장. 이 영상이 갑자기 조회수 10만을 넘긴 겁니다. 댓글도 수백 개. 언니 너무 멋져요. 나이가 뭔 상관이에요. 사랑하세요. 용기 얻고 갑니다. 물론 악플도 있었습니다. 나이 차이 너무 나는 거 아니냐. 젊은 남자가 뭐가 아쉬워서. 처음엔 악플에 상처받았습니다. 하지만 준혁이가 말했죠. 악플도 관심이에요. 그만큼 사장님이 주목받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 큰 변화는 내가 나를 사랑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어느 날 아침 카페 거울 앞에 섰습니다. 여전히 주름진 얼굴, 반백의 머리. 하지만 예전과 달랐습니다. 이것도 나야. 58년을 살아온 내 역사야. 그리고 이런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이 있어. 거울 속의 나에게 윙크를 했습니다. 그날 오후 준혁이가 특별한 제안을 했습니다. 사장님, 우리 부모님 만나러 가요. 뭐? 부모님을? 네. 아버지한테 얘기했어요. 사귀는 사람 있다고. 나이 차이 난다고도 말했고요. 그래서 뭐라고 하시던가요? 한번 데려와 보라고 하시더라고요. 떨렸습니다. 그의 부모님이 날 어떻게 볼까? 하지만 동시에 용기도 났습니다. 그래, 떳떳하게 만나자. 우리가 뭘 잘못했나? 부모님을 만나는 날 나는 가장 단정한 옷을 입었습니다. 준혁이 아버지는 60대 초반, 어머니는 50대 후반이었습니다. 나보다 어린 어머니. 아버님, 어머님, 안녕하세요. 이명자입니다. 긴장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때 준혁이 어머니가 말했습니다. 준혁이가 많이 좋아하더라고요. 처음 봤어요. 우리 아들이 누구 얘기하면서 그렇게 행복해하는 거. 나이가 좀 많으신 건 사실이지만 준혁이가 행복하다면 저희는 반대할 이유가 없어요. 눈물이 났습니다. 이해받는다는 것, 인정받는다는 것이 이렇게 감사한 일인지. 그로부터 6개월이 지난 지금 나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습니다. 유튜브 구독자는 5만 명을 넘었고 카페는 세대를 넘나드는 사랑의 명소가 되었습니다. 연인들이 일부러 찾아와서 사진을 찍고 가곤 합니다. 하지만 가장 큰 변화는 외적인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아침 카페 문을 열면서 거울을 봤습니다. 그 낡은 거울에 비친 내 모습. 주름은 여전했고 나이는 더 들었지만 눈빛이 살아있었습니다. 나는 아직도 사랑받을 수 있는 사람이야. 아직도 꿈꿀 수 있는 사람이야. 준혁이가 카페에 들어왔습니다. 이제는 자연스럽게 카운터 안으로 들어와서 커피를 직접 내립니다. 사장님, 오늘 특별한 날인 거 아시죠? 무슨 날인데? 우리가 처음 만난 지 정확히 1년이에요. 1년. 정말 꿈 같은 1년이었습니다. 사장님, 뭔가 준비했어요. 준혁이가 작은 케이크를 꺼냈습니다. 초가 하나 꽂혀 있었죠. 1주년 기념이에요. 그리고 그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이명자 사장님, 저랑 결혼해 주세요.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준혁 씨, 진심이에요? 네. 100% 진심이에요. 사장님과 평생 함께하고 싶어요. 반지를 받아들면서 생각했습니다. 인생은 정말 예측할 수 없구나. 58살에 이런 일이 생길 줄 누가 알았겠어? 네. 그럴게요. 준혁이가 일어나서 나를 안았습니다. 카페 창밖으로 지나가던 사람들이 우리를 봤습니다. 누군가는 손가락질할지도 모릅니다. 나이 차이가 많이 난다고, 이상하다고. 하지만 상관없습니다. 내 인생은 내가 사는 것이니까요. 그날 밤 집에 와서 일기를 썼습니다. 58세 이명자.
오늘 32세 남자에게 프로포즈 받았다. 세상 사람들은 미쳤다고 할지도 모른다. 하지만 나는 안다. 이것이 진짜 사랑이라는 것을,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는 것을, 앞으로의 날들이 쉽지만은 않을 것이다. 하지만 두렵지 않다. 왜냐하면 나는 다시 태어났으니까. 58세에 다시 시작하는 인생. 충분히 가능하다. 아직 끝나지 않았다. 아니, 이제 시작이다. 카페의 낡은 거울을 다시 봤습니다. 거울 속에 나는 웃고 있었습니다. 진짜 행복한 웃음을. 에필로그. 3개월 후, 우리는 조촐한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하객은 많지 않았습니다. 준혁이 가족, 내 친구 몇 명, 카페 단골 손님들. 하지만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결혼식 영상을 유튜브에 올렸더니 조회수 100만을 넘었습니다. 댓글들, 희망을 받습니다. 나이 들어도 사랑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셔서 감사해요. 저도 용기 내볼게요. 지금 우리는 여전히 카페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준혁이는 카페에서 글을 쓰고 나는 커피를 내리고 가끔 유튜브 촬영도 하고 평범하지만 특별한 일상입니다. 가끔 사람들이 묻습니다. 정말 행복하세요? 그럴 때마다 나는 대답합니다. 네, 정말 행복해요. 58세에 시작한 두 번째 인생, 최고예요. 사랑의 나이가 있나요? 인생의 끝이 있나요? 숨 쉬는 한 우리는 계속 사랑할 수 있고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읽는 모든 분들께 전하고 싶습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당신의 인생도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